반갑습니다. 울산 낚시 동호회 운영자입니다. 저는 주전이 원래 본토고 울산의 주전이라고요. 주전이 정말 자연 환경이나 해양 환경이 좋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통 뱅에돔이 주로 많이 나는데 그 주전이라는 동네 자체에 예전에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위에 우때 어른들이 이제 제주도 도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할머니 분들이 해녀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뭐 그냥 사고 팔고 했다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 어른들이 그래 얘기하시던데 그 뭐 부모님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 이제 보면 제주 해녀 하시는 분들 처녀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랑의 짝대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민들이 이제 그 보통 제주도에서도 이제 많이 오고 이랬었다 하대요. 그러면서 그 이제 제주도에 주로 많이 났던 게 뱅에돔이거든요. 근데 그 뱅에돔을 과거에는 이제 보통 배를 타고 넘어왔었기 때문에 어선들을 직접 이제 몰고 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이제 보면 뱅에돔이 그 이렇게 그 씨들이 이제 보통 보면 어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종배를 뿌렸던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던 뱅에돔들이 분포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주전에는 뱅에돔이 제일 유명하고요. 제가 어릴 때 본 게 육자 뱅에돔까지 본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사람들이 많이 잡아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건상 뭐 배가 움직이고 갯바위에 사람들이 내리고 낚시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주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갯바위가 이제 좋은 데가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낚시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건너가지 못해요. 이제 뭐 물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파도가 위험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못하도록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뱅에돔이 제일 많고요. 조정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전복, 소라, 뭐 해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고 특히 그 이제 미역이 좋아요. 미역이 주전 미역 하면은 이제 돌미역이 최고예요. 꿀띠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미역에 이제 뿌리 쪽에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거 있죠. 그것도 이제 말려가지고 주전에서 주로 이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 잘 드시는데 일반적인 제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미역 꿀띠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진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보통 바닷가에 가면은 이렇게 그 일종의 그 항암에 좋다는 그 진저리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 봄에 이제 뿌리 나오면 뿌리 잘라가지고 그게 연하거든요. 그 부분 잘라가지고 이제 뭐 식혜나 그러니까 우리 그 멸치 액젓 같은 거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많이 먹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전에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낚시를 주로 많이 했었고요. 보통 초창기에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이제 바닷가에 버려진 낚싯대, 그 다음에 릴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이제 고쳐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거 뭐 찌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물에 뜨면 고기가 무는 줄 알고 당시에 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바닷가에 떠내려온 게 이제 부표가 많았어요. 부표가 이제 그 당시에 바닷가에 많이 떠내려왔었고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엄청 큰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 옛날에 봉돌 이제 그 놀래기 낚을 때 많이 쓰는 거 8호 봉돌 이마이 두껍거든요. 그거를 이제 찌가 한 이만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망치질해가 박아놓고 안에다가 이제 그 뭐 철 싸가지고 고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원투대에다가 그걸 달아서 이제 던져가지고 고기 잡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낚싯대가 힘이 있겠습니까? 뭐 잘못 던지면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충 그 갯바위 낚싯대 그 왜 예전에 알겠지만 어르신들 많이 쓰시는 낚싯대가 있어요. 이제 그게 현재도 지금 보면은 이제 아직 그 잔량이 남아 있어가지고 남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540인가 530인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뭐 버려진 것도 다 줍고 해가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정비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릴도 고치고 낚싯대 부러진 것도 고치고 가이드링이 이렇게
뭐 링이 빠진 것도 막 고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라디오 뭐 이거 뭐 보통 우리 이제 제가 오정동에 살 적에 그 옆에 집에가 이제 라디오나 이런 거 전파상이 있었어요. 거기서 버리는 것들이 많아서 뒤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어릴 때 하나씩 하나씩 정해가지고 뜯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은 노트북도 고치고 뭐 파워 스플라이도 고치고 뭐 이런 그냥 뭐 모니터 뭐 이런 거 그냥 어릴 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공이 이제 그쪽으로 나오게 됐고 뭐 물론 뭐 저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좋은 77년생인데 기존에 그 자격증이 원래 졸업하게 되면 나오게 돼 있었는데 정보통신 자격증을 못 받았어요. 이제 교수님 신청을 안 해가지고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격증을 못 받게 되고 결국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낚시랑 이제 전공 살리는 쪽인데 이제 컴퓨터나 이런 쪽 계열이죠. 그래서 유지보수나 이런 것 쪽을 했고 오늘은 이제 기존에 보면은 이제 요거 릴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뭐 앞에 연영은 좀 길었는데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오늘은 요 정비 간단하게 하고 노브만 좀 바꾸려고 해서 보통 우리가 그 오일을 베이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난해한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스피닝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라일 롤러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요 부분을 보통 그 안에 녹슬지 말라고 기존에 이제 그 보통 구리스를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리스보다는 오일을 많이 써요. 오일이 더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런 핸들 이제 보통 많이 교체를 하시게 돼요. 근데 핸들 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핸들 교체돼 가지고 한번 안내 드리고 기존에 노브가 지금 좀 생겨 가지고 요 보시면 이렇게 리브레 노브로 한번 바꿔 보려고 하거든요. 사이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이제 보통 이 중앙 나사만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 있는 작은 나사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일반 공구들 보면 끝부분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쓰게 되면 이렇게 무뎌 있는 것도 있고 날카로운 것도 있는데 반드시 일반 드라이버 가지고 하시게 되면 풀릴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일산 드라이버가 좀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제일 많이 쓰는 종류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전용으로 쓰는 게 이제 요런 드라이버 미국산입니다. 요런 드라이버가 정밀도가 더 높고 훨씬 강도도 있고 이 그립감이 있어 가지고 힘이 있어서 노브나 이런 것도 풀기가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나사를 풀게 되면 자 하나씩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고 어제 선상 갔다 왔더니 손이 많이 떨리네. 네, 이렇게 풀어주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풀다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다이가 있으면 좋겠죠. 다이소 가시면 이렇게 저렴한 거 있어요. 그리고 나사를 보통 이렇게 뭐 일반 롱로즈나 이런 걸로도 풀으셔도 되는데 전용 또 이게 공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죠? 이걸로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잡아주셔야 되겠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풀려요. 자 이런 것도 빼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빼주시면 되고 안에 보면 이렇게 뭐 부신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잡은 상태에서 요 안에 스프링이 돼 있어가 튕겨 나가니까 노브를 바깥 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다른 노브도 했을 때 이렇게 꼽아주시고 요게 딱 맞추고 딱 누르면 이렇게 밀어 들어가. 여기 보면 이게 유격이 생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들려요. 보이세요? 예, 스프링 때문에 그렇고 안에 사각형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최대한 밀어 넣고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쁘게 이렇게 감아 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삐딱하게 되면 자 삐딱하죠. 삐딱하면 안에가
갈려요. 그래서 반드시 하실 때는 요게 수평이 되게 잘 유지하셔가지고 닫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계 방향이 아닌 반시계 방향으로 해야지만 조여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계시는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넣어야지만 조이잖아요.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게 핸들들은 대부분 다 돌리는 시계 방향이 이제 쪼아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풀리고 조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꽉 조으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유격이 있으면 또 안 좋겠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돌아가지 않게끔 해줘야지 핸들 돌리다가 유격 있을 때 풀려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기존에 이제 보통 보면은 작은 드라이버로는 뭐 사용하셔도 되긴 되는데, 어떤 거는 풀다 보면 나사가 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무뎌져 가지고 안에 다 갈려버리면 결국은 그 나사는 못 써요. 물론 뭐 나사에 얼마 안 하니까 주문하면 되는데, 확실히 정비하실 때 전용 드라이버 쓰시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오일을 넣어 주시는데, 뭐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뭐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일 자체에 그 뭐 빨대를 꼽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일반적인 인터넷에 판매하는 오일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 뭐 미국산 이거 쓰는 것도 있고, 이제 웬만하면 다이와는 다이와 정품 쓰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오일이 차이가 납니다. 부드럽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공구는 전용 공구를 다 모아서 따로따로 쓰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노브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꼽아볼게요. 교체를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뭐냐, 그냥 우리 건전지 그 처리 부분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이거 쓰거든요. 이렇게가 여기 잡고, 건전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공구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여기 뭐 손잡이 달아주고 이러면 전용 공구로도 손색이 없어요. 요게 좋은 게 노브를 이렇게 뭐 껍데기 같은 경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기스 다 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뭐 금속 같은 경우는 심하니까 보기도 좀 안 좋더라고요. 일반적인 우리 뭐 중국산 이렇게 뭐 저렴한 거 10,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써보니까 안 돌아가요. 무슨 뜻이냐, 일반적인 거는 다 돌아가는데 무조건 이 보면 안에 그 에폭시 본드나 뭐 이런 거 작업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풀 때는 이게 안 풀어지면 다 에폭시 본드가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전용 공구 있어야 돼요. 요게 제일 잘 풀려요. 한 번에 확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직을 유지하신 다음에 이걸 끌어안고 배 아래쪽으로 둔 다음에 힘을 이렇게 배 아래쪽으로 두고 힘을 양쪽으로 딱 균형 잡은 다음에 조금씩 돌리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그래도 안 풀린다고 하면 다이와 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도 풀어지니까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핸들을 풀어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시면은 안에는 부싱, 그 다음에 여기는 베어링.
여기 왜 부싱을 쓰느냐? 예, 해수 유입이나 물이 유입되면 녹이 슬거든요. 그래서 부싱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뭐 부드럽기는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일반 베어링 쓰시면 되고. 보니까 얼추 맞겠는데요. 오, 되네요. 이쁜데요. 웬만하면 이런 작업도 직접 하지 마시고 낚시방에 가시면 전문가들 다 있으니까 맡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브라는 게 유격이 발생하면 안 좋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유격이 생기면 핸들 자체에 마찰도 심해지고 돌리실 때도 이제 예를 들어 뭐 입질이 들거나 감도를 중요시 여기는 뭐 애긴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보시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유격도 없고 딱 맞네요. 마감할 때 여기 보시면 안에 여기 꼭지 부분이 잘 달아나니까 항상 꽉 조아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괜찮네. 오늘은 이렇게 노브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기존에 안에 베어링이 한 개, 두 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고착이 좀 덜 되려면 밑에 부싱 그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검은 거. 그거 이용하셔서 쓰시면 되고, 기존에 여기에 이제 지금 보면 아직 작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고, 요 유격이 너무 빡빡하면 이게 부드럽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유격을 또 잡아주는 작업을 또 따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머지 뭐 작업하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